공동체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발제를 통해서 기독 경영이란 무엇이냐 제가 보니까 26년도죠. 2년 전 이제 24년 1월부터 쭉 했던 내용들인데 또 지속적으로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 우리의 골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기독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금 포럼 팀장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의 기업을 이제 깨우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죠. 전체 우리가 저스트 ABC 했던 6가지 경영의 원리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한 꼭지씩 다시 심층 복습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놓고 전도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일터를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제가 CBMC 함께 진행이 시작하면서 교회랑 CBMC가 뭐가 다를까? 이거는 뭐 제 나름대로의 정의예요. 한국 CBMC의 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사람을 전도한다면 CBMC는 일터를 전도하는 거다. 일터의 체질을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러 갔는데 일터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주 치열한 경쟁적인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뭐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회의 질서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한 사람에게 인격체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심는다면 우리 CBMC를 통해서는 일터의 변화, 일터의 속성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되게 하자. 그게 목적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정하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게 한 사람의 힘으로 이 전체적인 환경이 변화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연대를 이루어서, 적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연대를 이루어서 일터의 체질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법적으로도 보면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일터는 뭐 그게 법인 등록을 했든 개인 사업체든 간에 하나의 인격적인 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하나의 인격체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지도하는 것이 그게 이제 경영인의 개념인데, 이걸 이제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전 근대적인 경영의 이슈들이 근대 오늘 현대의 이 사회에서 법으로 요구하는 경영의 이론하고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이 일터도 하나의 인격체로 내가 존중을 해서 잘 키워야 되겠다. 얘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자.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떠나도 또 누군가가 와도 그 일터의 속성대로 따르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교회에서도 당연히 강조하고 해야 될 일인데, CBMC도 똑같은 일 하느냐? 똑같은 일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대상이 우리는 일터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스트 ABC 기독 경영에 대한 연구를 한 기독 경영 학자들의 결론은 이거죠. 경영 현장에서 이런 거 하면 기독 경영이냐? 기독 경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했다고 기독 경영이 되는 건 아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독 경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막 헌금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다 교회에다 갖다 쳐주고 있고 말이죠. 우리 주머니 취덕 이런 욕을 하면 그게 과연 기독 경영일까? 그래서 기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이제 제3일판 이 서문에 보면 기독 실업인회에서 돈 줘서 연구한다. 아예 서문에 써 있어요. 한 10년 지나가지고 개정 증거판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또 제3판에 대한 준비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또 들어보려고 해요. 저거 가지고 계속 스타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은 이슈들을 가지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조직단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기업의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리는 것은 요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람들이 자원을 청지기적으로 활용해서 누가 하느냐 이제 기업의 주체죠. 기업의 목적은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체는 이 사회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요 말을 우리 크리스찬 경영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기업을 이렇게 정의하자. 그래서 CBMC로 왜 모이느냐 이런 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이 바로 어떤 창조 질서의 회복까지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고 이것이 되자고 우리가 끝날 때마다 그 정신을 담아가지고 그게 이제 요 말인 거예요. 킹덤 컴퍼니의 정의가 있고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재반 경영의 과정, 활동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적용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영적인 활동, 우리가 경영이다라고 한 매니지먼트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을 움직이는 모든 근거가 이제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해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성경적인 원리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저스 데이빗이 아까 그 첫 번째 판에서는 안식이 빠졌는데 그 다음 우리가 계속 보고 가지고 스터디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결론이 빠졌구나. 그래서 안식이 이제 들어간 거죠. 어찌 보면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가 완성판이냐? 우리 천지창조의 이야기에 보면 6일 사람 지은 게 완성이 아니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까지가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트에서 자꾸 안식을 빼는 경향이 있어요. 왜 빼느냐? 1일부터 6일까지가 창조고 아유 힘드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이렇게 한숨 쉬면서 쉬셨다 하지. 그게 아니고 창조까지 한 세트로 만드셨다. 그래서 안식까지.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원리가 결국 궁극적인 결론이 되는 것이고 그 각 주제마다 이렇게 세 꼭지씩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세밀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 창조의 원리, 책임의 원리, 배려, 공의, 신뢰, 안식.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해나가야 될 어떤 그 구성 요소가 있고 그 각 요소마다 정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 이제 이 고민을 거의 1년 내내 이제 하다 보면 우리의 일터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터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돌아가게 해놓으면 일터에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정관이 있다든지 어떤 시행 규칙이 있다든지 또 운영 법규가 내규를 만들었다든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난 그 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우리가 뭔가 이제 그 계획표를 짜고 그 플랜을 따라 시간 계획도 짜고 사업 계획도 짜고 뭔가 계획을 짜놓는 거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고민을 줄이기 위해서 짜는 거거든요. 매 사건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모아놓고 딱딱 법칙을 정해놓으면 법칙에 대한 고민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로 따질 때도 우리 사법부에서는 그냥 고민은 안 해. 그 법이 왜 생겼냐? 이 법의 취지는 고민하겠죠. 그러나 이 법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건 판단 안 해요. 그냥 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는 요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요 법대로 따랐냐 안 따랐냐 이제 요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이 취지에 맞냐 안 맞냐 이건 어디서 고민하느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심, 2심, 3심에서는 야 그게 법이 말이 돼 안 돼 이거 갖고 토론하는 데가 아니라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이제 우리가 엄청 고민해놓고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법을 정말 이게 법이 제대로 됐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파트를 따로 하나 놔두고 우리가 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딱 그 규정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틀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상기를 시키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6가지 이 틀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이라고 하는 이 원리들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경영의 모든 행위 속에 근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충돌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이 많아요. 왼쪽에 있는 창조, 배려, 신뢰 이런 원리들은 뭔가 막 좀 저지르는 성향이 있고, 책임, 공의, 안식은 뭔가 이게 통제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제 시행을 하느냐, 통제하느냐,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이 안에서도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요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이거는 창조보다 책임이 더 강조되는 상황 아닐까?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원하시지 않을까? 아니, 이 경우에는 자꾸 책임지려고 그러면 언제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냐고. 이때는 한번 내질러야지. 이 창조의 원리가 더 맞아. 이런 것들을 서로 조언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경험치로 세상의 경영 논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의 경영 행위들을 점검해 나간다. 그래서 아까 이제 충돌하는 영역들이 이제 이런 영역들이에요. 그 표를 정리하다 보면 이제 이런 서로 가치들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굿 비즈니스 플러스 뒷부분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충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합적으로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섞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모자란 것을 보충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이고 또 보완적인 적용을 해나가기 위해서 기본 요건, 가장 미니멈 조건들을 충족시키자. 6가지 원리 중에서. 또 그것을 동시에 적용을 해서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그 갈등의 영역을 조정하기도 하고,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도 있고, 이쪽에서 할 게 있고 저쪽에서 할 것도 있고, 상황별로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고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다 보면 아까 이제 있었던 그런 충돌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이 안에서 찾아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6가지 원리들,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의 원리들이 우리 일터에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 키워드들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영 현장의 지표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산, 재무 관리를 할 때는 책임의 원리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인사 관리, 마케팅, 배려, 또 공익, 이런 영역들이 그 책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일에 따라서 이런 영역들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이제 그림을 일깨우고,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이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아까 그 충돌, 이런 상황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발제 순서지에 보면 여기 가상의 스토리를 하나 넣어놨어요. 사업장은 이제 카페인데 성수 카페. 여기 업종이 스페셜티 커피 및 수제 디저트 카페인데 대표가 1명이고 알바생이 2명이다. 총 3명이 일하고 있고, 개업 2년 차고 정직한 재료와 친절함으로 지역 내 익소문이 났는데 최근 근처에 대형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서 매출이 30% 급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재료와 마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창조의 원리와 책임의 원리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느냐, 아니면 고객에게 정직한 가치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충돌이 되는 거고요. 또 알바생 매출이 줄으니까 1명을 내보내야 되겠는데 일 잘하는 애를 내보낼 것이냐, 일 잘하는 애를 붙잡고 못하는 애를 내보낼 것이냐. 진짜 이 알바인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퍼포먼스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애들을 붙잡고 좀 형편 좋은 애는 내보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 또 세 번째, 운영과신. 주일날이고 어떻게 하지? 일터에서 이 주변에 일요일에도 막 영업들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주일 영업이 절실해졌는데 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히 주일날 돈 못 쓰는 집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런 문화가 없다가 대학교 때 딱 친구들하고 감리교회 이제 가게 됐어요. 1층에 중국집, 3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성관에서 예배 드릴 때 밑에서 짜장면 냄새가 싹 올라오다 확 시게. 예배 끝나고 이제 성관 연습을 하는데, 쭉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했더니 1층에 중국집을 가더라고. 그래서
아주 저런 충격이었죠. 야, 주일날 교회에서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오네. 너무, 야, 이거 너무 좋다. 근데 막 열심히 하다가 사장님한테, 아유, 사장님들 3층에 교회들 좀 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일요일날 좀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바쁜가 했더니, 우리 때문에 바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송가대 점심파라한테 이제 점심판이라고 뭐 조그만 중국집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지?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저분은 예배 참석을 못하네. 지금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이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이 가치의 충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이제 가상의 스토리지만 다음 달부터 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조로 구성을 한다고 보고 세조로 조금 만들었겠지만 질문 1, 질문 2, 질문 3, 1조는 1번, 2조는 2번, 3조는 3번을 놓고 서로 이제 토론해 보시고 일단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기독 경영의 원리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나도록 이렇게 하시고 오늘 1조는 질문 1번, 2조는 질문 2번, 3조는 질문 3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고 싶다고 세트로 같이 가지. 떨어질 수 있죠.